최근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정치권에서 크게 부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5,170만 명에 이른 인구가 2067년에는 4천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3,920만 명으로 쪼그라들어 경제 활력은 물론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이른다는 특별 보고서가 만든 파장이었습니다. 2040 디바이디드 저자는 2017년에 이전져서 2035 일의 미래로 가라에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경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으며 당장 국가 전략을 다시 세워 2020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020년을 겨우 2달을 남겨두고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40 디바이디드에서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2019년생 29만 명이 2045년 26세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 세대보다 3배나 많은 75세가 된 1970년생 100만 명, 65세가 되어 더는 일하기 힘들어진 1980년생 86만 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과연 정부는 이들에게 복지에 쓰겠다고 세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거꾸로 청년들은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2040 디바이디드는 앞으로 다가올 20년간의 인구 변화는 물론 일, 부, 에너지, 국가, 계급, 인류, 교육, 정치의 9가지 측면이 어떻게 둘로 갈라져 가는지를 다룹니다. 왜 디바이디드라는 용어를 책의 제목으로 선택했을까요? 2020년부터 맞게 되는 현실이 그렇고 앞으로 맞게 될 미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 부, 인구, 에너지, 국가, 계급, 인류, 교육, 정치까지 철저하게 둘로 나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아니겠죠. 어떤 문제든 중간층이 사라진 세계는 암흑천지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중산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2020년에 이 9가지 주제를 바라보면 이미 둘로 나뉜 것도 있고 나뉘어 가는 것도 있고 나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9가지 주제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공통으로 관여하는 하나의 공통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식이고 기술입니다. 15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축적된 과학기술은 1750년대에 이르러 산업혁명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 산업혁명이 지금 과학기술혁명이 되어 인류의 모든 삶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9가지 주제에 관해 알지 못하면 기술의 재앙인 해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벌어진 적 없는 이 과학기술 혁명이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해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2025년이면 드러나게 될 우리의 운명을 다룹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어떤 노력을 해도 앞선 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기술의 영향이 급팽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2025 미래의 선택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2019년까지 전개된 과거 기술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일로 시작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청색기술, 나노기술, 양자 컴퓨터, 핵융합 발전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살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2025년, 2030년, 2040년을 전후로 벌어질 가장 중요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주제는 2030 미래기술혁명입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30년이면 사회 모든 곳으로 파고들 가장 핵심적인 9가지 기술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 기술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미래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지 확인합니다. 이 기술 9가지는 인공지능, 자동화 공장,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바이오 헬스케어, 핀테크, 데이터, 뉴 모빌리티, 식량과 에너지 기술입니다. 저자는 기술의 변화보다는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영향이 다른 기술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고 일자리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설명합니다.
마지막 2040 분열된 미래에서는 일, 부, 인구, 에너지, 국가, 계급, 인류, 교육, 정치까지 2040년에 변화할 모습을 확인합니다. 기술이 산업혁명과 동시에 일자리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경제성장이 해체되는 일자리 문제를 덮고도 남았기 때문에 해체되는 일자리는 보이지 않고 증가하는 일자리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자리 해체는 생산성 향상에 묻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게 되면 생산성이 2배 향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계속돼 일자리 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제품을 2배, 3배 더 만들거나 새로운 일자리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도 소비를 키워 경제성장에 한몫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는 생산성이 높아져도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는 1970년 82억 달러에서 2018년 16,198억 달러로 커졌습니다. 1970년을 기준으로 5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GDP는 약 200배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 인구는 1970년 1,006만 명에서 2018년 2,789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명목 GDP가 200배 성장한 약 50년 동안 경제활동 인구는 약 1.8배 느는 데 그친 것이죠. 물가 상승 요인, 제품의 부가가치, 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은 엄청났고 성장은 그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를 기준에 두고 생산성 향상을 말하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사람이 하던 일을 1사람이 하여 생산량을 2배 늘리는 것은 기계 설비 하나가 공장에 들어올 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공장 전체가 순식간에 자동화가 되거나 대형 할인점의 계산, 재고 관리, 진열 업무가 순식간에 자동화가 되어 대부분의 사람이 필요 없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공장이라고 부르는 설비와 인력 중심의 조립 공정은 이제부터 설비와 로봇 중심의 자동화 공장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전 세계가 성장이 둔화되면서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혁명은 이렇게 일자리를 순식간에 분해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경제활동의 인구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개인, 기업, 국가 모두 2020년부터 시작되는 기술에 의한 일자리 해체에 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고 시간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당장 목표와 전략을 바꿔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개인은 국가가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눕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중산층은 이미 해체돼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에서 중산층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지 검색해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중산층이 없는 사회는 0.1%와 나머지만 존재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과연 0.1%와 나머지 중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된 지 한참이 흘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조각난 일자리를 구하는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규직처럼 일하는 사람은 자본가, 정치가, 최고급 기술 인력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은 이들에게 몰리고 나머지는 정부만 바라봐야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촉진합니다. 고령화하는 이들의 복지비, 의료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공장을 유치하지 못한 국가는 세수조차 확보하지 못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서로 뒤엉켜 해결할 수 없는 시기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138억 년도 넘는 과거 우주의 탄생 이후로 우리 은하가 형성되고 태양계가 형성되고 지구가 탄생한 지도 45억 년이 흘렀습니다. 현생 인류 이전에 많은 원인들이 등장했다가 소멸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의 세월을 생존했습니다. 인류는 그 20만 년의 기간 중 95%에 해당하는 거의 19만 년을 언어조차 없는 역사 이전의 시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아주 조금씩 인류다운 모습으로 진전해온 기간은 겨우 10,000년일 뿐입니다. 겨우 500년 전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는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과 20년 전부터 모든 인류가 모든 지식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이어졌으며 결국 모든 지식과 창의성의 연결과 융합을 낳았습니다. 지식과 창의성의 연결 그리고 융합은 그 자체만으로도 폭발적인 지식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지식을 찾아 습득해가며 발전하고 인류가 상상하기 어려운 해답을 내는 수준에 이르면서 인류의 지식은 스스로 운명을 바꿀 그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인공지능은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뛰어난 양자 컴퓨터에 장착돼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 인류는 20만 년 대부분을 아주 조금씩 지식을 축적하며 진전해 왔지만 곧 최근 500년 지식 축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40년대부터 인류는 새로운 인류로 완전히 분리되어 갈 것입니다. 수명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인공 신체를 가진 새로운 인류는 진화가 아닌 과학기술 진보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갖추고 인류의 모든 지식을 활용하며 미래의 새로운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로 영토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0.0001%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일까요?